네, 전략 들어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모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목별로 잘 선택을 했으면 수익률이 좀 방어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커지는 매크로 변수, 강한 종목을 선정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종목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봐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떨지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주세요. 네, 나스닥 차트 모습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은 또 제한적이고 마음은 급한데요. 우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증시 일정 보셨겠지만 상당히 그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지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늘 형식적인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금주는 중요합니다. 상당히 이제 스탠스를 좀 보겠다. 대외 변수에 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양해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오늘 바로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 상원, 하원 이제 증언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코멘트를 좀 하겠죠. 민주당 쪽이나 공화당 쪽이나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양해의 내용을 좀 보고 미국의 스탠스를 금융통화정책 연동관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나올 거리 미리 좀 예측을 해보면 미국 쪽에서 민주당 쪽의 내용은 유동성 공급을 좀 빠르게 해라 이런 쪽인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좀 고용 지표나 미국의 소프트 랜딩에 함정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공화당 쪽은 규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 이 규제라는 것은 좀 지금 유동성 확대와는 좀 다른 표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 채권을 조금 옥죄이고 털고 가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나리오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 모기지에 싼 금리, 저금리로 산 사람들이 많고 신규 주택자 가입 수들만 좀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가격이 더 올라갈 우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서 2분기 6월이냐 9월이냐 금리 인하를 두고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지금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가 살짝 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어찌됐건 올해 금리 인하 횟수에 관한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회에서 2회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 단지 금리 인하를 건너뛰고 내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좀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어제 좀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변동만 좀 있고 단지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아직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6월 가능성도 있고 9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 시장에 보이는 것만큼 강한 호조세나 경기가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 산업의 크기를 잘못 측정한 과오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고뇌는 좀 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렸을 때 결국은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 대응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수익 매매를 조금 길게 하셔서 기간 보유를 좀 더 하면서 추가 매수로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는 과정. 어느 것을 택하든 일리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매크로 변수는 일단락 짓도록 하고요. 어제 증시는 보시게 되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미국 증시가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떴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넌센스인데 불편하긴 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떨어져야 조정받는 거고요. 지금 어제 5천을 넘어갔다가 필라델피아 지금 반도체 지수 모습인데 1%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다 음봉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미국 시장에 지금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강한 수요, AI 반도체, 이꼴 모멘텀, 그리고 실적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러지지 않고 강한 견조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계속 이제 주장하는 건데 연준이 AI 산업의 어떤 크기와 수요를 잘못 측정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증시가 조정해 가는 것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혀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라 정리해드리고요. 국내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660선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700선 뭐 이렇게 포인트 제시하고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넘어간다고 한들 지금 2월이고 이제 3월이 진행 중인데 전혀 저희에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 가만히 있었으면 예전에 중간이나 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정부 정책이 과오류를 조금 만들었고 지수를 뽑아 올리는데 체감 지수는 좋지 않은 측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좀 쉴 때 뭐 2차 전지 파트나 제약 바이오나 물론 오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약 바이오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만큼 수급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 PBR이다. 지금 뭐 이 시간에 저 PBR 관련주들을 한 종목 정도 추천드려봤는데 아마 본격적인 것은 6월 이후에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차지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정말 일본에 비슷한 모델로 측정을 해서 끌고 나가겠다면 강행 규정 발표해 준다면 코스닥 종목에서도 뭐 철강이라든지 내수 종목 좋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선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이 들고요. 지금은 단지 어쩔 수 없습니다. 2달 정도는 조금 체감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성장지 위주로의 베팅을 좀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방 지지는 변함없습니다. 2600선 계속적으로 암기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과대 낙폭으로 빠져도 2550선 2600선은 매수 구간 2550선은 적극 매수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매크로 변수들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볼지 계속해서 좀 저희가 함께 전략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섹터 어디에서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주도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모두가 좀 집중해서 이 시간을 들으시면서 주도주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 보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반도체 쪽만 좀 강했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쉬어가는 장색 속 종목군 흐름은 지속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이 이어가 주세요. 네, 제가 계속 요즘에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감정의 객관화 부분, 종목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오늘 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시장이 좀 올라가는 섹터, 시장 대비 강한 섹터들을 언급드리면 사실은 더 좋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언급하는 게 경제방송에 저는 책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 과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님 반도체를 많이 밀었는데 반도체 과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과열 맞고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단지 섹터가 좀 포진된 게 넓고 산업의 크기가 크다 보니 상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언급을 드리면 후발주자 쪽에서 앞으로 부각될 기술력을 선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열 종목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속도를 좀 높여보겠다 해서 손절매도 안 채우고 또 손절가가 왔는데 손절도 안 하고 그런 결과물 정말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눌리는 쪽으로 기다리시든지 아직 주가가 부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뭐 삼성전자 쪽에서 좀 기를 쓰고 지금 기술력 개발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앞으로도 확실히 이 기술력은 뉴스플로우를 타겠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모습인데 우선은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가요. 네, 꺾이지 않습니다. 꺾여야지 꺾인 거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엔비디아를 올라타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 고점 찍었을 때도 경고 시그널을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높이 가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자고요. 가지신 분들 계속적으로 국내로 가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가지신 분들도 축하해드려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사돈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잘 되면 축하해드리면
저희한테도 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이거 올라타지만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이번 주에 매크로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대중공개 자료 말고 증권사에서 준비한 거 말고도 은행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영국의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주택시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변수가. 이런 그 이벤트나 데이터 지표가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파트는 당연히 피로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도 반도체 파트가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버팁니다. 강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하게 버텼을 때, 여기 너무 강하게 버티는데 올라탑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을 배제시키고, 그럼 그때부터 조정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철저히 놔두시고, 계속 강조드려요. 고점 종목 따라가는 매매로는 수익 창출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시장까지는 뭐 내년 시장을 바라봤을 때 투자 종목이 좀 있습니다. 사실 투자도 아니고 스윙 접근인데 작년에 잡아서 지금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끌고 온 종목이 이제 작년부터 AD 테크놀로지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는데 앞으로도 더 높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달려드는 사람들은 이거는 손절매를 하셔야죠. 여기서 진입이 안 되는 쪽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 가격 25,000원, 2만원, 15,000원 이런데 37,000원에 사서 하겠다는 것은 분산 단계에서 시세만 지금 빠르게 분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퍼포먼스. 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매매를 할 때는 확실히 접근 방식을 정해야 된다. 정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기간 행보하는 종목들 없느냐? 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코 같은 거 좀 찾아보십시오만은 이런 종목들 지금 전형적으로 모습은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 형태 갔다가 주가가 어제 조금 떴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제 적게 뜨지도 않았습니다. 13.9% 종가 마감 떴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좀 선취를 하셨다면 이 시세를 편하게 누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저 김민준의 스타일인데 앞으로 미래 기술에 초점을 맞춰가고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 끝나가는 종목들을 선취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비슷한 종목이 최근에 뭐가 있었나? 최근에 하나마이크론도 가격 조정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주가가 4일 정도 지금 떴습니다. 이 주가가 지금 적게 떴느냐? 적게 뜨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23,000원 언저리에서 28,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주봉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틀 동안 올라온 게 저점 대비 거의 지금 15%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안에서 선정을 좀 하시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는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가격 조정이나 눌림목 접근은 유효할 것이냐? 유효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멀리 갑니다, 이제.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LX 세미콘이거든요. 지금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같습니다. 주가 오르긴 오를 거예요. 오르긴 오를 건데, 시장 대비, 뭐, 지금 본더 장비, 본딩 장비 쪽들이나, 뭐, 세정 장비 쪽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도 지금 직관 요소를 잘 정해야 된다. 역시나 관심 있는 쪽은 어디냐? 증차. 오늘 근데 유진이나 세진, 주성 다 조정받습니다, 지금. 조정 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선단공정 미세이화라고 가니까 여기가 좀 어려운 쪽이긴 한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BSPDN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드밴스 패키징 좀 관심을 둬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올해 뭐 반도체 종목들로 수익 많이 얻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받은 매력적인 후발주자들로 넘어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선정을 하실 때는 그래도 섹터를 잘 보고 방금 또 전략들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반도체 섹터들 그룹핑을 하셔서 좀 가격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테슬라 이슈도 있는 것 같고 한 줄 평 어떻게 볼까요? 네, 2차 전지는 테슬라와 커플링, 리튬 종목은 강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씩 또 2차 전지에서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들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사실은 전일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테슬라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 차트 모습 보시죠. 정리를 공개 방송 때 많이 해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210불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본적 분석상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테슬라의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테슬라의 정책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문제와 그거는 제 감정이고요. 그걸 시장에서 알아주냐 이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나 인플루언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과도한 개입이 있게 되면 결국 부작용은 혹독하다. 전 테슬라도 그런 일환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언론 플레이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엉뚱한 짓 많이 했죠.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부작용 겪고 있다 보고요. 첫 번째 우선 테슬라의 정책이 고가 정책을 썼다가 저가 정책을 썼다가 이러면 일관성이 없고요. 애플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왜 계속적으로 애플 하느냐? 애플은 일단 인식 자체가 로열티 고객, 충성 고객이 많고요.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들 보면요. 감가가 거의 없습니다. 중고폰도 몇십만 원씩 합니다. 엄청 진한 게. 결국은 이 고가 정책, 프리미엄 정책이 애플의 견인차에 일조를 저는 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당연히 차가 연식이 지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특히 외제차들은 더 그래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밀어내야죠.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가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0불을 완벽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210불이 완전히 지금 돌덩이입니다. 지금의 어떤 모멘텀이나 시황 가지고는 돌파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의 언론 플레이 이밖에 없습니다. 아마 자율주행에 강력하게 좀 불어오면 FSD나 V2 지금 V122죠. 내부 공개까지 했던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불면 온디바이스 AI를 좀 타고 강하게 돌파는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연동관계를 두들겨 맞았는데 뭐 연동관계 이제 두들겨 맞은 건 맞은 거고요. 뭐 주가가 좀 밀리고 떨어지고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대응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제 한 4% 정도 밀리고 다 밀립니다. LNF 뭐 에코프로 BM만 밀리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고 LNF 5%대 하락. 코스모 신소재도 좀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인데 뭐 배터리 지금 셀부터 다 밀려요. 결국은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겠죠. 테슬라와 지금은 디커플링이 아니고 이럴 때 기분 안 좋죠. 안 좋게 커플링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드리는 게 하방 경직성은 지금 굳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해서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격이 밑으로는 쏠리지 않겠구나. 떨어지면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2차전지의 신규 매수 접근자들은 극소수예요. 수급에 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주가 퍼포먼스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문을 시청자들하고 같이 해보면 주가 퍼포먼스는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가야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세를 탈 수 있고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저희 감정을 대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와진 것들 하나씩 정리해보는 겁니다. 오늘 금양이 먼저 나왔고 좋은 내용입니다. 4695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4695를 개발했어요.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기술력 맞습니다. 단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떴는데 지금 박스권이에요. 네. 분석을 해드리는데 금양 주가를 지금 보시게 되면 딱 박스권이죠. 하단이 어디였냐? 지난번 8만 원 조정받을 때 여기가 쌍바닥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여기 지지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의 동력이 좀 약하다가 오늘 주가를 갭으로 띄웠거든요. 뉴스가 때마침 금양의 회장님이 이제 붙여줬다. 그럼 좋은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재료가 나오면 좋느냐? 실적은 지금 쪼그라들었거든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개발한 배터리가 대량 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느냐? 인터 배터리 데이 때 지금 이걸 선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은 했어요. 좋은 호재. 양산 체제까지 대량으로 되면 될 수 있다. 그러면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해서 주관적인 뷰들이 다들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 업체가 지금 4680 하고 있는데 지금 대량 생산에서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금양에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해주면 더 주가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실적 기반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바닥설이 있습니다. 86.5 지금 뭐 90 좀 넘어가는데
바닥은 찍었는데 아직 상승이 크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근데 리튬 종목들이 바닥이에요. 지금 하이드로 리튬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는 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거 리튬 포어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혹하게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없습니다. 무슨 실적이 있어요? 적자. 여러분 3월 달에 뭐다? 상장 페이지 시즌이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지금. 단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장 페이지로는 안 갈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확실히 좀 보여지고, 단지 기술적으로 그럼 접근이 불가능하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접근 포인트의 우위는 기술적인 거. 요렇게 보시고, 그러면 접근할 때 또 어떻게? 기술적인 거니까. 손절매 접근하시면 된다. 요렇게 정리해드리고, 하나 드렸어요, 지금. 리튬 포스하고 지금 하이드로 리튬은 기술적 접근이 고수분들 다 보기에도 나옵니다. 각이 나와요, 이건.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바닥이고. 손절매만 잘 채우고 하면 어느 정도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했고요. 그러면 긴 관점은 일단 어떻게 되냐? 무조건 승자가 될 겁니다. 장기 투자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단기로 감정 대입하지 마시고 의견이 제가 봤을 때 다 비슷해요. 2차전지 성장성 좋다. 장기 투자 문제 없다. 그럼 장기 투자 하시면 되죠. 뭘 고민하십니까? 장기 투자할 때 이제 내가 셀을 할지 수직 계열화를 할지 양극재를 할지 정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긴 관점은 종목 선정의 핵심이다.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해질이 만들었던 퍼포먼스는 어디로 넘어올까? 도전저책이 유력하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장비 종목들 바닥권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PNT가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왔고요. 한 7, 8%. CIS도 오늘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퍼포먼스 위주로 보시려면 지금 5.7% 오르는데 최근에 피롭틱스까지 관심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야말로 정말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짧게 할 수 있는 리튬 종목들도 언급해 주셨고요. 장기 투자로 갈 때는 셀이든 장비든 종목을 잘 선정하시면서 이 시간에 힌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조명받는 종목들의 항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늘도 굉장히 강하죠.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어요. 특히 고수분들 금리 인하 뒤에 할 거야. 밑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거래량 터지고 조정받았고 사야지. 그렇게 가면 이 고수들이 이제 초고수로 넘어갈 때 많아야 하는 실수인데 그러면 망칠 공산이 큽니다. 아직 낙수 효과가 안 가니까 딱 안에서 구도 형성된 게 정해드렸잖아요. 비만, ADC, 신약, 바이오 시밀러 여기서 조금 덜 가면 이제 더 가면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회 모멘텀까지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오늘 2차전지랑 반도체가 쉬니까 제약바이오는 간단하면 삼바가 좀 튀었고 대장주가 살짝 움직여주면서 이제 후발주자들 퍼포먼스가 나왔거든요. 삼바가 지금 모습입니다. 61선에서 지금 반등 성공했거든요. 21선 버티다가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지니까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강한 종목들만 수급이 조명되고 있다.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신 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제부터 뭐 됐습니까? 비만. 그렇죠. 비만들이 조금 이제 퍼포먼스가 나와요. 오늘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동아ST. 지금 동아ST 모습인데 5일선에서 오늘 바로 반등. 이거 올릭스. 올릭스도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언제 진입하고 언제 수익 실현하나. 오늘 다 드렸어요. 리튬 종목도 드렸고 지금 올릭스 이런 것들. 이거 딱 고수들이 보면 이거 해볼만 하겠구나. 이것도 이제 손절매를 핵심은 잘 쳐야 되겠죠.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HLB 오늘 에클론까지. 오늘 지금 에클론 모습인데 에클론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올릭스 모습이에요. 확대해 드릴게요. 이 올릭스가 여기 변곡을 돌파하면 어떤 재료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에클론처럼 될 수 있다. 에클론이 결국 이 변곡점 지금 모습 보면 똑같죠, 여러분들? 예. 이 변곡점 돌파하면서 퍼포먼스가 뉴스플로우 타고 오바 올려지는 모습.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강의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금리 인하가 미뤄졌지만 곧 수급과 매기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돌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엉뚱한 곳 가지 마시고요. 정해진 서클 안에서 매매를 해보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도주들 세 가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일단 관심주로 넘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추천해 주셨던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어제 이 시간 딱 끝나고 목표가 도달이 나왔어요. 16만 8천 원, 20% 넘는 수익 가져가게 됐습니다. 반도체 쪽 좀 과열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는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 영역으로 좀 놔두고요. 저는 그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드렸는데 사실은 종목이 적합하진 않습니다. 종목도 시가총액과 품격에 맞게 투자나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보유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2차 목표가를 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증권사 제도권 분들도 기술적인 목표가를 많이 제시하는 것 같은데 다음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은 상단 17만 8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목표가까지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또 AI 반도체 쪽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고 또 대형주고 실제로도 이렇게 HBM과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연관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2차 목표가 17만 8천 원이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된장고추장 대상 준비했습니다. 네, 대상을 주시는군요. 어떤 포인트 볼까요, 저희? 네, 이 종목은 뭐 별거 없고요. 된장고추장 만드는 뭐 땡땡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저 PBR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 그 또 이 시간에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균형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만 하면 또 섭섭하죠. 가치주 일환으로 지금 가격적인 자리 위치 괜찮고요. 새로 좀 만들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주가는 더 빠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3,650원까지 튀고 가격 조정 세게 받았고요. 기관 행보 좀 하고 있는데 재무 안정적이고 실적 괜찮습니다. 저 PBR 관련주 이제 모멘텀 부각이 되고 좀 강행 규정성이 좀 도드라지게 나오고 정말 정부 의지가 6월달에 확인된다면 그때는 늦겠죠. 이런 종목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 PBR이 0.5 정도 되고요. 배당도 이제 4%대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ROE 기반으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좀 되고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ROE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9% 정도 이 정도 되니까요. 무리 없다. 저는 손절매 채우겠습니다. 사실은 손절매가 어울리지 않는 종목인데 손절가 18,800원 짧게 보고요. 목표가는 22,3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을 주십니다. 안정적인 흐름에 정책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22,300원 그리고 손절가도 있습니다. 18,800원이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